네, 오늘은 SK 하이닉스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나온 3분기 보고서 다들 보셨나요? 이걸 샅샅이 뜯어보면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1조 4천억 원.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SK 하이닉스가 이번 3분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입니다. AI 덕분에 말 그대로 역대급 실적을 터뜨린 거죠. 와, 실적 엄청나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진짜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회사는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첫 번째, AI가 이끈 역대급 실적.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보시죠. 표를 한번 보세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전분기랑 비교해도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도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무려 89%나 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요. 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에 10조 원을 넘겼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이게 한쪽 날개로만 날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디램하고 낸드, 양쪽 엔진이 모두 풀가동된 거죠. 디램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서버 수요가 터지면서 그야말로 대박이 났고요. HBM 같은 비싼 제품들이 잘 팔렸죠. 그리고 낸드 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AI 인프라가 커지니까 기업용 SSD 수요가 확 늘어난 거예요. 디램, 낸드 둘 다 잘 나갔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회사 과연 튼튼할까요? 재무 건전성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등 자리를 지키려면요. 돈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써야 합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올해 들어 3분기까지만 R&D랑 시설 투자에 쓴 돈이 합쳐서 22조 원이 넘어요. 22조 원. 이건 진짜 미래를 보고 쏟아붓는 거라고밖에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업인 반도체 장사만으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감당할 현금을 충분히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회사가 건강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죠. 자,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만 했죠. 하지만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보고서에 적힌 숨겨진 위험 요인들, 이것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죠.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꼽는 위험이 바로 시장 위험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수출 기업한테는 이게 거의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환율이죠, 환율. 이게 왜 양날의 검이냐면요. SK 하이닉스는 매출의 90% 이상을 달러로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비싸지면, 즉 환율이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도 원화로 환산된 이익이 쭉쭉 늘어나요. 반대로 달러가 싸지면 이익이 깎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환율 변동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투자자라면 이 원달러 환율 추이를 정말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뭘 믿고 나아가려는 걸까요? 그 답은 역시 미래에 있습니다. 차세대 AI 기술에 아주 큰 베팅을 하고 있어요. 보고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패러다임이 멀티모달 AI로 전환되고 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 AI가 이제 글자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미지, 영상, 소리까지 다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훨씬 더 성능 좋고 용량 큰 메모리가 필요해지겠죠? 바로 그 지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기술 로드맵이 이겁니다. 첫째, HBM4. 지금도 최고인데 다음 세대 제품으로 아예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둘째, CXL. 이건 서버에서 데이터가 막히는 현상을 뚫어주는 신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디바이스 AI. 바로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I용 랜드 메모리죠. 그러니까 거대한 데이터 센터부터 내 스마트폰까지 AI가 쓰이는 모든 곳을 장악하겠다는 큰 그림인 셈입니다. 이런 계획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R&D 지출 내역을 보면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인건비입니다. 34%. 결국 이 치열한 AI 기술 전쟁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최고의 인재를 데려오고 지키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뭘 봐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좋은 점은 명확하죠. AI라는 엄청난 바람을 타고 돈을 정말 잘 벌고 있고 특히 HBM 같은 핵심 기술에서는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위험 요인도 뚜렷해요. 반도체 경기는 늘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해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환율 문제도 있죠. 그리고 1등을 유지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SK하이닉스를 밀어주는 이 AI 모멘텀이라는 힘이 반도체 시장이 원래 가지고 있는 변동성이라는 숙명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답을 내리느냐에 따라 투자 결정도 달라지겠죠.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문제입니다.